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자 오늘 있을 일본의 강요 회의에 우리 청와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이 만일 가기에서 추가 보복,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면 청와대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제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일본 가기를 앞두고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어제는 문 대통령도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서 상황을 총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2시간이 넘을 정도로 길게 이어진 회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는데 한 참석자는 회의가 매우 비장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는 맞대응 카드로 고려해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을 결정하면 우리 정부도 곧장 임시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청와대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대일 메시지를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메시지를 밝히게 된다면 모두 발언이 될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또 정부 대처 방안의 결론을 낸 뒤에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자고 문 대통령이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이 될 대국민 담화를 따로 발표하거나 다음 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추가로 대일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별도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임시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 품목의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 관세 적용 방안이나 연구개발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같이 신속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추경 배정 계획안의 임시 국무회의 의결은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가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세부사항 합의가 지연되면서 본회의를 오후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야가 잠정 합의한 추경안은 5조 8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은 2,73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레는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립니다. 대일 메시지와 함께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방안으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품목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 공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고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부품과 소재, 장비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분야 육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